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1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벌써 주말이에요. 아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31페이지 맨 위에죠. 네, 나갈게요. 내 삶과 인간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떤 가치관에다 바탕을 두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기준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죠. 삶의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몰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 이 수업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어떤 그 기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어쨌든 살아가면서 뭐 불편한 기준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떤 그 기준이 가치관의 그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삶의 인간관계 하는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어떤 가치관인지 6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질적 우주는 내 생각의 발현이다. 네, 지금 물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 생각이 발현이 된 것이라는 거. 아시겠죠? 내 생각의 발현이야.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돈이 없어. 내 생각이 없다는 생각으로 발현이 된 거고. 내가 지금 돈이 풍요롭게 부자야. 그것도 내 생각에서 부자라는 게 발현이 된 것이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어떤 식당 업을 하더라도 어딘 손님이 많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 뭐예요? 본인 주체하고 있는 분의 어떤 생각에 발현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생각 밑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 때문에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 네, 그런 기준을 두고 보시면 이렇게 좀 훨씬 더 좋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내 생각이 병들었다면 그 병든 생각이 신체의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뭔가 그냥 병든 생각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제 죄책감에 누군가를 비난을 해요. 누군가를 비난을 하면 누군가 비난할까요? 누구 비난할까요? 대개는 시작은 누구예요? 엄마. 엄마를 비난하는데 그 엄마를 비난하는 게 곧 나를 비난하게 되고.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내가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엄마를 비난하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도 그런 분 계세요. 모르는데 성격도 너무 좋아.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엄마에 대한 깜짝 놀라서 처음에 못 모르고 있다가 "제가 엄마 저주했죠." 그런 바람에 깜짝 놀랐다니까. 전혀 겉에서 볼 땐 몰라요, 여러분들. 엄마를 잊고 뭐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인제 그 엄마에 대한 그 저주? 그게 인제 있다 보니까 내 몸이 아파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200 이하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그 기준들 있잖아요. 이게 몇만 분의 몇 초 사이에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요. 여기서 완전 벗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요. 자동으로 그냥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요. 누군가 자존심 상하고 인제 분노하고 뭐 이 20 에서 175 까지 느낄 수 있는 게 자존심 상하면서 뭐 수치심까지 막 죄의식까지 수치심 느끼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죄의식을 갖게 돼 있거든. 죄책감을 자동으로 갖게 돼요. 그럼 나를 학대하게 되니까 내가 나를 아프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거를 치료를 하더라도 그게 무엇인지 기초적인 완전 기본적인 씨앗의 원인을 이걸 파서 없애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하고 내가 어땠었나 자라면서 어떤 뭐 그런 것들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없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엄마 제가 저주했죠." 그러는데 웃겨 가지고 겉에서 볼 때 전혀 몰라요. 성격도 너무 좋아요. 엄마랑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있어요. 왜요? 찾아서 해결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제가 인제 며칠 전에 그 얘기 해 드렸잖아요. 그 딸기밭에서 딸기를 이렇게 막 따다가 그 온 세상에 다 제 거였거든요. 모든 게 온 세상에 다 놀이터고 다 있죠. 자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제 거였거든요, 그 5살 때는. 근데 뭔가 시커먼 그림자가 오는 순간 딱 보면서 제가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인제 애가 '이상하다.' 온 세상이 그냥 하염없이 풍요롭게 내 거였는데 뭔가 시커먼 게 나오는 순간 인제 안 거예요, 애가. 벌써 인제 5년 살면서
태어나서 순수한 상태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아 인제 엄마가 인제 "이건 네 거야. 내 거야." 뭐 분리하고 이거는 뭐 이러면서 이게 이 인간 사회에 살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거 아니라는 게 들어오면서 뭔가 시커먼 게 들어오면서 놀란 거예요 제가. 놀랐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인제 해 보니까 정말 그 아저씨가 소리를 한번 질렀다든지 "너 여기서 뭐 하니?"라든지 말씀 딱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인상 썼는 기억도 없어요. 저는 그 까만 그림자에 놀랐던 거예요. 5년 동안 살면서 이거는 뭔가 이게 내 거 아니라는 어떤 기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인제 엄마한테 양육되면서 이렇게 살면서. 근데 그래 가지고 놀라 가지고 완전히 주랭랑을 쳐 가지고 갔는데 부엌으로 더 뒷부엌 뒷문으로 해서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서 애는 진짜 애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 갖고 죽을 것 같았는데 엄마가 그 따독거려 주지 따독 지금 생각하니까 따독거려서 좀 이렇게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켜 줬으면 애가 괜찮았을 텐데 진정시켜 주지 않았던 거에 대한 화도 남아 있고 서운함도 남아 있고 남아 있더라는 거죠. 5 살인데 제가 몇 살? 55 살. 5살 때 일이. 55 살 50년 동안 그걸 계속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에 찾았지만 지금 다시 드러나서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더라. 그래서 느끼기를 계속 해 줘요. 아직 싹 없어진 것 같지 않아서 이제 하다가 또 뭐 일이 있어 가지고 못 하고 그랬더니 인제 그래서 그 다시 이렇게 또 없애 주려고 인제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제가 인제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여기 어떤 분이 계세요. 뭐 복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복님이 계신데 이분은 자기 인제 팀에서 무슨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국 가서도 그렇고 자기 팀에 어떤 분들이 삐져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뭐가 실수를 이쪽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있다가 싹 가고 그러면 어른이니까 찾아오면 되잖아요. 자기 놓고 갔다고 안 챙겼다고 화를 내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 되고 찾으면 되고 없어졌으면은 막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은 저는 '좀 왜 저렇게 그러지?' 하고 인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은 야 신기한 거예요. 달래요. 되게 잘 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달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본인도 아실 거예요. "아니 나는" 제가 그걸 그분을 보면서 제가 저를 본 게 '나는 달래기 싫은데.'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삐지면 달래기 싫은 거예요. 왜 딴 사람들하고 삐지면 제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삐지잖아요. 절대 달래기 싫은 거예요. 저한테 삐지면 안 달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아니 저 양반은 자기한테 저렇게 삐졌는데 달래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달래는데?' 그게 틀린 걸 제가 봤거든요 인제. 그래서 '이상하다. 참 잘 달랜다.' 이러면 "그럼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어떡하긴 내버려 둬야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인제 요번에 인제 그 딸기밭에서 5살 때 딸기밭에서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엄마가 그 달래 주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에 화가 나고 삐져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저는 저를 달래주지 않아서 안 달래줄 줄을 몰라요. 달래기 싫어요. 달래기 싫었는데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는 제가 뭔가 모르게 그전에부터 약간 조짐은 좀 있었어요. 수요일에도 그냥 누가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준에서 힘들어하니까 등을 또닥또닥거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힘들어하니까 손을 잡아 주고 하는 제가 서서히 있었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이게 달라져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인제 50년 오 50 년을 안 달래고 살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위안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50년 동안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은 인제 그걸 찾는 순간은 이제 달라지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저한테 삐져 있는데 그걸 제가 인제 어제도 그저께 들어가서 인제 그 "호박죽을 원래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뭘 좋아하는지 "쟤는 다 잘 먹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찾음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찾음으로 해서.
신기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안 찾으면 몰라요, 이 느낌을. 근데 제가 아들이 그냥 쟤는 원래 다 잘 먹어. 그냥 뭘 줘도 다 잘 먹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호박죽 종류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엄마 김치가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 있죠. 삐져 있거든요, 얘가 항상 저한테. 안 달래요?" "안 들어요." 근데 그 호박죽을 해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호박 그거 얼마 해요.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냥 손이 조금 갈 뿐인데 그렇다고 뭐 어렵지도 않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런 걸 찾으니까 제가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 영향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그게 '이래서 이걸 과거에 이걸 찾으라고 그러는구나.' 50년 전 거를 찾아 가지고 제가 이제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전에도 차이를 느꼈었고. 네. 또 인제 볼게요. 3 번. "내 생각이 완전하다면 그 완전한 생각이 사랑이 넘치는 물질적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완전하고 내가 맞다 하면 주변에 완전한 생각들로 넘쳐서 사랑이 넘치는 거야. 내가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수용이 되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된다면 주변에 뭐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넘쳐나야 된다. 넘치면 물질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 하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사건을 찾으세요.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창조한다. 네 번째,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물질, 우주의 모습, 세상의 이 모든 이 우주의 모습은 다 뭐예요?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나. 나의 책임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우주가 각각 다른 거예요. 다른 우주들이 막 있죠. 다른 우주들이 있는데 같은 줄 알고 "너는 왜 그러니?" 쟤 이상해." 자꾸 판단 분별하죠. 우주가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근데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이게 병등해서 각자 뭐예요? 각자.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면 뭐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그래요. 어제도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웃겨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저 사람." 막 이러시는데 저 사람도 그렇고 서로 자기 각자 걸 해결해야 돼요. 각자 거. 저 사람 때문에 화나요. 화를 내서 받는 분은 계속 화내요." 이러잖아요. 아니요. 그냥 화나게 한 거를 내가 뭔가 화나는 사람을 보고 있는 나는 '왜 그럴까?' 예전에부터 느꼈던 거를 또 느끼고 싶어 하는 거고 저항하니까 경험하는 거고 이분도 어떤 사람을 보고 화가 나면 '왜 그럴까?' 어릴 때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극되는 그 화나는 어떤 일인지 그걸 보고 또 서로 찾아야 되는 거지 누가 한쪽에서 잘못하고 잘하고가 없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예. 다 네 책임이 아니다. 나한테 야단치는 거는 뭐야? 나한테 분노질을 하는 거는 다 뭐예요? 내 책임이고 네 책임이 아니라 또 분노가 나오는 것도 내 책임이다. 그쵸? 나한테 찾아봐야지 상대방에게 느끼는 것을 나한테 찾아야 된다. 그쵸?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병든 현실을 유발하는 병든 생각을 교정하는 것도 누구예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은 나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외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인제 뭐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이렇게 배우게 되면 또 뭐야? 외부 내부가 세상에 없다. 그냥 또 사람들이 외부 내부라고 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동그라미를 그려 놓으면 요 안에는 내부고 밖에는 외부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동그라미 그려 놓은 선을 또 이렇게 보면 요 안으로 들어가서만 또 보면 외부 내부도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원래 본체 의식 에너지로 보면 왜 이 물질 한 개를 가지고 선이 있다고 하고 점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뭔가 한 개를 가지고 봤을 때는 외부 내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보고 600이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하나인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너와 내가 없다라는 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냥 내 생각을 던져 놨을 뿐이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축하하는 거는 나한테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해 주면 괜히 내가 손해되고 아깝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나한테 아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그냥
축하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온 세상이 그냥 풍요롭게 '야 이게 다 내 거다.' 그냥 그런 순수한 그 마음을 제가 다시 가지면 모든 것들이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모든 세상에 다 내 놀이터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있고 뭐. 딸기도 어땠어요? 신의 사랑으로 커져가고 있었죠. 네, 누구의 손을 통해서? 그 집주인 아저씨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했겠죠. 씨앗을 심었겠죠. 그 아저씨를 통해서 심었는 거예요. 그 아저씨께 아니라 그냥 이 신의 어떤 신의 자연에서 우주에서 그냥 선물 주셔 가지고 크고 있었는 걸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내 것이다.'라고 그냥 봤을 때 그게 고까지가 맞는 거예요. 근데 5살 때 그냥 놀랬던 거로 해서 풍요로웠다 사라지는 당황스러운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느낌을. 그걸 이제 요번에 또 거기에서 엄청나게 달래주는 것도 하기 싫고 화나 있고 엄마한테 놀랬던 거 놀랬는 마음에 화나 있고 서운하고 막 당황스럽고 막 모든 것이 우주의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가 두려움이 들어왔는 거 하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짬뽕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걸 제가 인제 알게 됐는데 그게 외부도 존재하지 않는데 네 거 내 거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존재한다. 생각이라는 거는 뭐예요? 네 믿음. 믿음이 생긴 거죠. 3 살에서 3살 이전에 생겨 버린 거야. 이제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네 거다. 내 거다. 오빠 거다. 내 거다. 뭐다, 뭐다." 하고 인제 그 세상에서 배우게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계를 짓게 돼요, 태어나면서. 그래서 엄마들의 역할도 굉장히 최대한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 뭔가 아이들한테 인제 상처 없이 상처가 생겨요.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찾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나니까 '아 내가 그래서 달래기 싫었구나.'라는데 찾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달래기 싫은데 찾고 나니까 '아 이럴 때 따뜻거려 줬을 때 그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따뜻거려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내가 따뜻거려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 보니까. 그죠? 찾으니까. 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크와 나는 이 기사를 읽고 2명의 저자 중 누가 우리가 찾는 심리 치료사인지 궁금해졌다. 찰스 브라운일까? 휴렌 박사일까? 또 여기에 언급된 모르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호오포노포노는 대체 뭘까? 우리는 궁금증이 풀리길 바라며 기사들을 몇 권 더 읽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힌트가 되는 말들을 발견했다. 호오포노포노는 문제를 뭐라고요? 시련이 아닌 기회로 본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회피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뭔가 문제거리, 감정적인 어떤 거라든지 어떤 뭐 뭘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두려움이라든지 좌절감을 확 느끼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시 도전을 해서 이뤄내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딱 들어왔을 때 손을 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뭔가 내 감정적인 내 생각, 내 믿음에 근원적인 건 내 믿음에서 다시 바꿔야 할 어떤 그 시점인데 그걸 회피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요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아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통화도 하고 "그래."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점점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수용하는 길로 이걸 하나씩 사건을 과거에 찾을 때마다 내가 진짜 수용하는 쪽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련이 아닌 뭐요? 기회로 보면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뭐예요? 기회가 아닌 그냥 회피로 보면은 '나는 발전이 없다.' 근데 끊임없이 뭐예요? '발전해야 된다.'
내가 돈을 안 벌고 있으면 돈도 벌어야 되고요. 남편한테만 기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남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또 내 스스로 각자가 돈도 풍요롭고 삶을 살면서 각자가 기회로 봐야 되잖아요. 내 의식, 에너지가 달라지면 수입을 또 돈을 더 벌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회로 보면서 나를 발전시켜야 되죠. 어떻게? 의식 성장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게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의식 성장의 기회로 본다. 문제가 실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재생된 것뿐이다. 여기서도 나와요. 그쵸? 과거의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 제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었지만 5살 때 그게 너무 놀랐어요. 어느 정도는 좀 갔겠죠. 갔는데 뭐예요? 또 덮어놓고 기억하기 싫다 보니까 50년이 지나온 거예요. 50년 동안. 근데 그게 작동이 되더라는 거죠.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찾게 됐고 작동이 되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느낌이 서운함 또 뭔가 당황스러움 뭔가 이런 그런 것들을 제가 당황하는 걸 자꾸 느껴요. 당황하는 거. 그래서 '뭘까?' 하고 찾다 보니까 과거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사건들이. 5살 때 사건들이. 그래서 그 사건이 기억들이 기억은 나진 않고 덮어뒀지만 에너지에서는 재생이 되고 있다. 재생되는 거를 녹음을 풀려면 스탑을 하려면 과거에 기억을 찾아야지만 스탑이 돼요. 이게 '에이 난 안 할래.' 한다고 스탑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 있다면 계속 작동을 할 것이다. 다음에 그래서 누가 "네." 했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다음 해까지 네 한 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 안 된다. 죄책감에 또 내가 나를 아프게 한다.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재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회하라고 찾으면 참회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내가 그때 그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돌아가셨으면 없으면 만날 수 없으면 우주에다 대고 에너지에다 그냥 대고 얘기를 참회를 하라고 용서하고 참회하라고. 엄마한테도 과거의 사건에 내 기억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찾으면 용서하고 과거의 기억 용서하고 참회하라는 거. 그래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재생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거 기억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선생님도 과거에 기억나는 것들 우산을 이제 "내 거다."라고 했을 때 '내 게 아닐 수도 있구나. 내 우산은 내가 갖고 있어서 내 거지만 과거에 처음부터 내 것은 아니었다.'고 그 주인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 맞다. 예전에 이 20년 21년 됐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20년 전에 자리를 제가 뺏은 거예요. 자리가 세미나를 갔는데 부산에 세미나를 갔는데 자리가 정말 빠글빠글해서 자리가 없는데 딱 보니까 자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 가운데. 딱 앉았거든요. 근데 누가 다가와서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제 자리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 자리 여기 저 앉았는데요." 모른 척했거든요. 근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20년 중간중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과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근데 사과가 아니라 저 혼자 에너지를 풀고 그냥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걸 왜" 저하고 연결돼 있지 않는 그런 이렇게 그룹이 팀이 있으면 전혀 다른 팀의 리더예요. 부산의 리더예요. 그 리더분들과 같이 공부한 리더분들의 팀들 그 밑에서 제가 같이 그 팀들하고 공부를 같이 해요. 그쵸. 여기 뭐 안 머시기, 박 머시기 막 다 그쪽 팀이란 말이에요. 심 머시기 이쪽 다 저쪽 팀인데 그 리더하고의 연결이 있어서 제가 혼자 죄책감에 '아 그때 자리를 빼앗아서 이분들하고 내가 같이 도와주면서 서로 뭐 상생하긴 하는 건데 도와주고 있는 건가.' 죄책감에 그 생각이 자꾸 가끔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인제 뭐 해코지는 아니지만 '내가 뺏어서 도와주나?'라는 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거를 갚고 있나?'라는 게 왜 재와 벌, 인과응보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 가지고 선물을 보냈는데 아니 갑자기 왜 주소는 물어보고 왜 갑자기 선물을 주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카톡으로 하긴 그렇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저는 다 풀었어요.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목소리로 제가 그 알려드리겠다 그랬더니 궁금하다 하면서 선물을 받으시고 궁금하다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냥 풀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서로 도와주는, 아니 도와줄 수 있는 관계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서로 돕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또 뭐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이걸 내가 또 해 줘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거는 별로,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죄책감이 작동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안 좋다는 거죠. 죄책감은 30 으로 내 에너지가 내려가니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면 되는데 30 으로 하는 거랑 의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재생이 돼서 계속 기억들이 그 재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억을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해야지. 잘 보세요. 다 재생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재생된 과거의 기억 사건으로 인해서 재생이 된 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 중요한, 이 완전히 엄청난 비밀이죠. 이걸 알고 제대로 이거를 재맥락해서 용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제는 또 안 하던 또 파김치를 담겠다고 또 막 이제 처음으로 파김치 담겠다고 막 하는데, 남편이 이제 TV를 틀어 놨는데 그 아동 그 심리 그 치료사인가요? 오은영인가요? 그분 뭘 방송을 틀어 놨는데 이론으로 가리키는 어떤 그런 것들 막 그런 게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저는 사건을 찾아서 감정이나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의 변화가, 현재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얘기 들을 때 차이점이 느껴져요. 그걸 찾아본 사람은 차이점이 느껴져요. 그래서 참 부모님들도 많은 분들이 이걸 참 알아서 이 교육을 듣고 바뀌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파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더 밝아지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찾아본 사람은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문제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문제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고통이 아니라 뭐야? 사랑의 눈으로, 행복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고 달리 행동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다르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동할 기회를 얻는 게, 문제를 보지 않고 과거에 재생된 것들을 다시 원점에서, 그렇잖아요. 테이프가 막, 지금 테이프도 안 나오잖아요.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부터. 그래서 그걸 찾아 나가는 거. 그런 걸 직접적으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호기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납득이 잘 되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이 재생된 것이라는 게 무슨 소리지? 이런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11년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예전에는 읽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전에 공부 안 했을 때도 한번 읽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기억이, 이게 왜 이해가 전혀 안 됐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죠. 지금 공부 한 11년째 공부하고 나서는. 과거의 기억이 재생된 것이라는 거. 그쵸?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인생은 재생돼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도대체 이 저자들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 호모라고 하는 심리치료 요법이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어떤 도움을 준다는 걸까? 이 심리치료사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분이 막 궁금한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기사를 찾았다. 데럴 시포트라는 기자가 호호포노포노의 창시자를 만나고 쓴 기사였다. 그녀의 이름은 카우아 라파아루 모르나 날라마쿠 시메오나였는데, 여기서 카우나는 비밀을 간직하는 자란 뜻이다. 기사에 따르면 모르나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내부에 뭐가 존재해요? 신성을 통해서 신성한 창조자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여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들, 내 스스로의 내부에 신성이 있다. 신성은 사랑이 있다. 내 내면에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떤 사건으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내 사랑이 드러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따뜻거려 줄 수 있는데 그 딸기 사건 때문에 따뜻거려 주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쵸.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서 무한대의 우주에서 모든 것들, 물질이나 뭐나 건물이나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릴 때의 사건들 무수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내가 우주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음성어 해제 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